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입니다. 자, 2026학년도 2월 모의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의 강민웅입니다. 자, 일단 이 6평이 일단 끝났습니다. 6평이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겠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잘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6평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6평의 결과를 핑계로 슬럼프의 길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못 봤다고 핑계대면서 며칠 놀다 보니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2주일이 훌쩍 지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잘 봤다고 잠시 쉬어가겠다라고 해서 또 며칠씩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6평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6평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일단은 결과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뭐 핑계를 하거나 이 결과에 대해서 뭐 핑계거리를 찾거나 또는 공부해야 될 것들을 미루거나 이러지 마시고, 결과를 일단 수용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위치는 이렇다. 근데 이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입시에 실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험 생활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수험 생활의 성패는 일반적으로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60일간, 이때가 저는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험 생활의 성패는 언제 가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100일부터 수능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고요. 200일부터 100일 사이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6평이 끝나고 6평 이후 60일이에요. 60일. 이게 이 수험 생활의 성패를 가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배들을 봤을 때 그래요. 100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험 생활의 성패, 성공과 패배는 요 60일이에요. 60일. 60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을 내야 되는 타이밍이지, 그냥 끝없는 후회, 자책 이런 것만 하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잘 봤다고 쭉 쉬어가지 마시고요. 이 6평 이후 60일이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오늘이 160일입니다. 알겠죠? D-160일부터 D-100일까지입니다. 이때 6평 이후 60일이 이거예요. 됐어요? 예. 요 60일을 잘 보내시면 D-100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60일 후에 D-100일로 들어간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100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열심히 했을 때 당연히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이때는 진짜 포기한 친구들 빼놓고는 다 열심히 하는 시기입니다. 이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6평 이후 이 60일, 이 D-160부터 D-100일까지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학습에 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부족한 것들을, 결과를 수용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시고, 틀린 것들의 원인을 찾고,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하고,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성공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지. 결과를 수용하고 60일 동안 어떻게 몰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셔서 공부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음을 불태워라. 한계를 넘어서라. 알겠죠? 네. 자, 총평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이번 시험 6평 물리학 1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상 등급 컷을 먼저 말씀드리면 48, 45, 40, 33.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작년 6평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자, 작년을 너희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됐고요. 6평 때 이 정도 등컷을 나타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거는 메가스터디의 집계를 좀 전까지 한 것들을 한번 넣어 놓은 건데요. 작년이 참 재밌었는데 6평이 이렇게 나왔는데 9평도 유사하게 나왔거든. 근데 학생들이 이때 놀지 않잖아요. 9평까지. 그렇지? 그래서 유사하게 나오니까 만점만 1등급이 나왔습니다. 아주 안 좋은 결과죠. 그렇죠? 시험으로 따진다면 만점만 1등급이 나오면 과탐 공부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잖아요. 그렇죠? 공부한 것들에 대한 못 봤잖아요. 그렇죠? 공부한 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표점이 너무 낮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가원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겠지. 그래서 수능에서는 난이도를 높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한 해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렇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등급 컷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작년 수능 등급 컷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1컷 48이고 2컷 45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작년에도. 난이도 높아졌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6평 이후에 그 100일까지 들어갈 때까지를 제대로 공부 못했던 친구들은 점수가 더 안 나왔겠죠. 왜냐면 난이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어. 어떤 학생들은 난 열심히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 그거는 참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통계적으로는 그 열심히 60일을 보낸 친구들이 당연히 성과는 좋았겠죠. 그렇죠? 네. 여튼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등급컷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 뭐 수능 등급컷 보는 것 같네요. 난이도가 높았다니까. 여러분들 과탐 같은 경우는 하반부로 갈수록 재학생들이 특히 2학기 때가 되면 학교 가면 다 자습이잖아요. 그렇죠? 1학기 때는 뭐 학교 가면 자습이 없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보고 막 이러잖아. 걔들의 평균적인 능력치마저 쭉쭉 올라간단 말이야, 하반기에. 그런 것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좀 나태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마음을 다잡고 바로 실천의 길로 갑니다. 자,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알겠죠? 근데 수능은 난이도 높아질 것이다. 작년도 대부분 정성적인 문제만 6평에 나왔지만 수능은 정량적 문제들이 4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어요. 3, 4페이지를.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6평과 9평의 난이도는 수능에 대한 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원이 치러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라는 말씀. 난이도가 공지되는 게 아니다. 문제 유형이 여러분한테 공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겠다. 전자기 3대장이 4페이지에 다 박혔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던 바 아닙니까? 그렇죠? 전자기 3대장이 중요해진다. 4페이지 4문제 있는데 그중에 전자기가 3개잖아요. 그 3개 중에 2개가 3점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 알겠죠? 네. 자, 난이도는 중급이고요. 정답률 50% 미만이 2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번과 20번 2개. 그리고 50에서 60도 없어요. 나머지 60%다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상은 일단 48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출제됐지만 향후 난이도 상승이 예상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은 기출문제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은 쉽지 않았다. 낯선 형태들이 많이 등장했고 정량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문항구성 1단원, 2단원, 3단원 계속 965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965예요. 그 9문제 중에 뉴턴 역학 6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4페이지에 뉴턴 역학 20번, 그리고 16번. 가장 많이 틀린 2문제는 이번엔 전자기가 쉬웠기 때문에 전자기가 50% 미만으로 안 떨어졌어요. 가장 많이 틀린 건 20번 역학, 16번 역학입니다. 명심해. 전자기 3대장, 전기력, 자기장, 전자기도 문항이 강화됐는데 강화됐다라고 하는 게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배치를 보란 말이에요. 배치. 4페이지로 그냥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4페이지 배치됐다. 그런 것들이 강화시키겠다라는 뭘 보여준다? 의지를 보여준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학전형제 문제는 2문제 출제됐고 이게 오답률 베스트입니다. 가장 많이 틀린 2문제예요. 그러니까 역학은 언제나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 정성적인 추론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정량 문제가 뭔지 알지? 계산 문제. 정량 문항수, 문항이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작년에 그랬어요. 9평 때 올해는 작년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아마 9평부터 난이도를 높이지 않을까. 만점만 1등급이면 욕먹거든요. 평가원은 그 여론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여론에서 자유롭기는 좀 힘들어요. 작년을 봤을 때 아마도 9평에 또 그렇게 만점 1등 나오게 되면 상당히 또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9평도 난이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능으로 점차적으로 높아져가지고 등급컷은 47점 정도를 맞추고 싶을 거예요. 47점.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 안 들게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EBS 연계문항은 기본문항들은 연계가 되든 안 되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물론 이번에 연계된 게 확 티나는 게 이 수능 특강에 28쪽에 19번에 있는 문제인데 4번 문제를 출제했던 그 저울 위에서
물체 이렇게 실로 이렇게 묶어갖고 들고 있는 거 있잖아. 잡고 있는 거. 예. 그게 더 어렵게 들어 있습니다. EBS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저와 함께 하면 됩니다. 알겠죠? 유사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야. 자, 출제 경향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오답률 1위가 이겁니다. 통합 에너지 문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연습하던 방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열, 역학적인 손실, 역학적인 손실. 알겠죠? 예. 그래서 분열과 그 역학적인 에너지 손실에 대한 겁니다. 탄성력의 역학적 구조는 별 큰 의미는 없죠.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로 탄성 포텐셜이 두 마리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2위가 이건데 여러분들이 내가 늘 강조하잖아. 실험 문제인데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시간 해석이 나오면 S는 2분의 1 AT 제곱을 써라. 그걸 가지고 바로 가스도와 9대 1인 거 찾아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 위에 수평면 위에 올라가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운동 에너지 변화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인데요. 많이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등가속도와 연결된 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스타일 여러분들 막 바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그 기본기를 약간 심화해서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못 푸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평가원 트렌드다. 물리학원에. 알겠죠? 예.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크기를 딱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줬던 최근 문항입니다. 생각보다 요즘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크기 이런 것들을 잘 안 내는데 다시 나온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 조건을 주는 거. 에너지 조건이잖아요. 역학적인 변화량 크기가 몇 대 몇이다. 이런 것들. 정답률이 50%가 안 나왔어요. 자, 3위부터는 뭐 정답률이 이제 50을 넘어서 60을 넘어가요. 근데 일단 그래도 순위가 잡혀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늘 강조하던 거. 광전효과 그래프죠. 광전효과 그래프. 꼭 기억해달라고 했고요. 작년에 출제됐고 올해 또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물질합 파장이 결합된다. 물질합 파장이 결합됐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하게 되면 동시에 소단원 두 개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늘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많이 드렸었죠. 네, 앞으로도 혹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개 연계한 것들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동 부분 6편까지는 좀 틀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거의 안 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동의 진행에 따라서 매질의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추론하는 형태인데 현장에서도 학생들 그 모의고사 보게 되면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파동 부분. 유평에서 파동을 사실 한 개를 초과해서 틀리면 안 돼요. 사실 다 맞아야 돼. 5문제 다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파동이 5문제잖아요. 꿀 파트, 꿀 단원 아니야? 3단원이? 대단원 3단원이? 그렇죠? 거기서 점수를 잃지 않도록 일단 즉각적으로 유평 직후에 즉각적으로 파동 부분 공부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안 그러면 9평에서 또 파동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동은 공부하는 족족 다 맞출 수 있는 파트니까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한다. 알겠죠? 자, 18번 전자기도 최근에 이 스타일 나오는데요. 세기를 줘가지고 방향을 안 줬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계를 통과할 때 추론해 나가는 형태로 정말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도 지금 19번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도 18번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자기 3대장의 마지막 가장 아우이긴 하지만 얘들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작년 9편 같은 경우는 막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줘가지고 문제를 좀 쉽게 풀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세기만 줬기 때문에 약간 추론을 해야 됩니다. 얘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시계 방향인가 반시계 방향인가 명심해. 알겠죠? 자, 출제 예상. 물론 예상을 섣불리 하는 건 좀 힘든데 그동안에 과거의 평가원의 행태를 보았을 때 특히 작년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 6월과 9월 출제 유형은 차이가 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정성적으로 좀 쉽게 내다가 수능은 학생들의 실력이 확 늘어나니까 변별력을 갖추게 되잖아요. 변별력 갖춰야 되니까 당연히 정량 문제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6월, 9월에 나오는 것들을 총 막내 출제가 되고요. 6월과 9월의 특이한 형태들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떤 유형이 난이도가 아니라 어떤 유형이 새롭게 나왔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 EBS 반영한 형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정지한 물체들이 힘 분석하는 건데 저울 위에 막 사람도 올라가 있고 물체도 올라가 있고 물체가 사람이 뭐 실 잡고 있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사실 6평은 좀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9평을 좀 봐야 뭔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평 20번에 쉽긴 한데 실로 연결돼서 합력 변화 나오는 게 나왔잖아요. 그게 수능에서 18번을 출제가 됐고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명심해. 알겠지? 이번에는 모르겠어. 6평은 그냥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9평을 좀 보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량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EBS의 특이 유형이나 상황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이번에 등가속도가 안 나왔다. 그렇죠? 위치 시간 그래프로 대체가 됐는데 이게 나올 거예요. 반도체 회로가 안 나오고 에너지띠가 나왔지? 이게 나올 겁니다. 반도체 회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에너지띠는 변별 자체가 안 돼. 중앙이 변별력도 없어. 다 찍은 애들 변별할 수 있어. 연결물체 분석 같은 거, 실 끊어지는 거 안 나왔지, 이번에. 그치? 근데 실이 끊어질 수 있어. 오케이? 예. 그리고 운동량 고난도가 안 나왔지. 운동량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 이번에 운동량 문제 둘 다 쉬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난이도로 계속 생각하고 공부해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죠? 네. 자, 커리큘럼.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학습법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제 무슨 뭐 몇 등급은 뭐 해라, 몇 등급은 몇 해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사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 커리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참고해서 아, 나는 이거를 타고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거. 모의고사를 제외한 기본 커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초가 아예 없는 친구들을 위한 내일은 물리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개념 완성이 이제 풀 버전과 압축 버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진짜 부족하면 개념 완성 전체 강좌들을 활용해서 딱딱딱딱 발췌해가지고 공부하시고요. 난 그런 건 아니야. 고르게 공부를 다 했는데 좀 제가 까먹어가고 있어. 그럼 좀 빠르게 한번 보고 싶어. 이럴 때는 압축 개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두 완강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중요한 거는 알잖아요. 근데 기출문제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판단하고 안 돼 있으면 그거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기초적인 문제부터 안 돼 있다 그러면 베이직 300개 문제에 기출 베이직 문제가 있고요. 300개 문제에 기출 플러스가 있습니다. 상급, 중하급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고난도 기출 같은 것들 중상급 이상 기출 문제들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 기출도 연습해야겠다라고 하면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빠르게 팍팍팍 풀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킬러 유형 분석이 내가 잘 안 된다. 뉴턴 역학 특상 이번에 쉽게 나오긴 했는데 특상은 새로운 유형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특상이 들어있고 전자기 3대장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전자기 3대장이잖아요. 전자기 유도가 원래 3대장에 못 들어갔는데 들어갈 거다라고 내가 예상을 했고 이번에 유평도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자기 3대장과 뉴턴 역학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특나우 특강으로 킬러 유형 분석으로 신유형까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자작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엔제입니다. 파동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학기 아직은 이제 개설이 안 됐는데 여름학기부터 실전 300이 개설이 됩니다. 7월 중순부터 온라인은 아마 7월 초부터 또는 6월 말 정도부터 온라인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이건 전범위 엔제입니다. 파동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실전성이 있는 300개 엔제를 구성했고요. 작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계정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곧 개강이 될 것이다. 여름 시즌에 개강이 됩니다. 알겠죠? 만점 완성 강좌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10월 정도에 진짜 수능이 임박했을 때 1년 동안 출제된 신상 기출과 그리고 제 컨텐츠 중에 베스트 문제들 200개 정도를 뽑아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최종 점검 강좌가 전체 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강민웅의 저 커리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해서 보완해 나가시면 됩니다. 9편까지. 알겠죠? 9편까지는 60일 남은 게 아니고요. 9편까지는 90일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죠? 9편이 되면 100일이 안 남아요. 한 70일, 75일 뭐 이쯤 남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세팅을 잘 하셔가지고 60일을 잘 공부하면 100일 이후는 관성으로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모의고사 커리. 업트 모의고사는 4페이지 없는 문제들 연습하는 거고요. 4페이지가 앞부분에 실수 나오는 것들 잡아야겠다. 속도감 16문제를 한 15분 정도에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겠다. 그럴 때 이걸 쓰시면 되겠고 1호 모의고사는 시간 안배가 안 돼. 내가 계속 뭐 잡고 있다가 틀리고 그래서 초반 15분과 후반 15분을 구조화해서 푸는 훈련을 하는 게 1호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효율적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후반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하는 거. 그리고 이제 풀 버전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특나다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 현재 시즌 1이 나와 있고요. 곧 2가 등장을 하고요. 9평 이후에는 파이널 1, 2가 나와서 수능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난이도는 수능보다 약간 더 어려운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고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뮤니티 사이트에 특난도라고 한번 쳐보시면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의 후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할만하겠다라고 판단되면 모의고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 물리학원 커리가 탄탄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6평 이후에 여러분들의 학습을 계획하시고 실천해 나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6평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좋은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